우리는 생각보다 말 못하는 순간들을 종종 겪기도 하고 자기 감정을 알아주지 못할 때 눈물을 흘리곤 합니다. 나도 모르게 흘리는 눈물은 너무 늦기 전에 알아달라는 내 마음의 SOS 신호입니다. 내 울음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스스로 자기 울음소리를 듣는 경험은 생소할 수 있지만 의외의 반향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 낯선 체험은 타인 앞에서 흐느껴 우는 것보다 훨씬 진실되고 솔직해질 수 있습니다. 울고 싶은 만큼 울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해 주세요. 그래야 내 마음이 굳어지기 전에 자신을 건져낼 수 있습니다. 오 울음이여, 오 달콤한 폭발이여, 행복한 녹아내림이여, 사상과 시가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책들도 감정이 흘러넘치고 영혼이 자아를 깊이 느끼는 일순간의 흐느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눈물은 고통을 녹게 하는 영혼의 얼음이다. 우는 자 옆에 모든 천사가 가까이 있다. 안녕하세요. 칠기준날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심리학과 시인데요. 좀 생소하지요. 그런데 시는 19세기 이후부터 정신건강과 심리를 치료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활용되었다고 합니다. 시는 마음을 씻어내리고 감정을 쏟아내며 자신도 깨닫지 못한 무의식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매우 유용한 심리치료 도구인 것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성유미 원장의 선생님 항우울제 대신 시를 처방해 주세요 입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심리학적 통찰과 따스한 시를 함께 엮어내고 있는데요. 나이와 성별, 상황을 막론하고 공감할 만한 이야기를 담아 우울과 불안을 털고 오늘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음을 다정하게 토닥이는 심리학 편지 속으로 잠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누가 답을 좀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갑갑한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시작할 수도 없고 끝낼 수도 없는 그런 어떤 곳에 갇힌 느낌이에요. 누군가 답을 좀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사주도 보러 가고 타로도 보러 가지만 속 시원한 답 같은 건 어디에도 없네요. 살다 보면 오도 가도 못하는 심정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진퇴양난의 상황이죠. 뭘 어쩌기엔 너무 멀리 온 기분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상황,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사실 해답 하나만 알면 됩니다. 회사가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은데 여기서 나가면 솔직히 갈 곳이 없습니다. 라는 고민이라면 퇴사해서 새 길을 찾으세요. 또는 지금 회사에 남는 것이 최선입니다. 하는 식의 답을 줄 해결사만 있어도 모든 상황은 한순간에 정리될 테지요. 하지만 그 대답 한 줄을 찾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복잡해진 머릿속을 리셋하고자 수를 찾기도 하고 그냥 지금은 이럴 때라 생각하자라며 애써 다른 시도는 하지 않은 채
멍해지기를 자처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좀 버텨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것마저 쉽진 않지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솟구쳐 올라오는 조급함은 이런 구호들마저 무용지물로 만들곤 합니다. 타로를 잘 보는 사람이 있다는 말에 귀가 솔깃하고 오늘의 운세를 자꾸 뒤적거리게 되는 것도 난감하고 무기력해질 때 이를 이겨내고자 하는 반사적인 행동입니다. 안타깝지만 궁극적인 해결은 결국 저마다의 몫으로 남습니다. 운이 좋아서 해결사라 여기는 대상을 알고 있다면 그게 무엇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지 당장이라도 찾아 나서면 되겠지요. 그러나 그런 해결사조차도 비슷한 상황에 뭉뚱그려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답변만 줄 뿐 오롯이 나 하나만을 위한 해답을 주기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자신의 문제에 완벽한 답을 줄 수 있는 해결사는 자기 외부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어떤 존재가 답을 건네준다 하더라도 그것이 맞다 아니다라는 최종 결정을 하는 주체는 또다시 당신 자신이기 때문이지요. 땅 위엔 크고 작은 길 여럿 있지만 목표하는 곳은 모두 같다. 가까이나 멀리 갈 수 있고 둘이나 셋이 갈 수도 있지만 마지막 한 걸음은 자기 혼자서 가야만 한다. 아무리 싫은 일이라도 혼자서 하는 일보다 더 나은 지혜도 능력도 없기 때문에 혼자 가는 길 헤르만 헤세. 그렇습니다. 마지막 한 걸음은 자기 혼자서 가야만 합니다. 왜냐고요? 결국은 내가 살아내야 할 내 인생이니까요. 목표로 정한 곳이 행복이라면 누구 대신 데려다 줄 수 없습니다. 내 발로 뚜벅뚜벅 가야 합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일에서 어떤 의미도 찾을 수 없고 앞을 내다봐도 뾰족한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 때 과거는 과거대로 현재의 나를 괴롭히고 있을 때야말로 자기 자신과 더욱 가까워져야 할 때임을 기억하세요. 만일 당신 스스로가 당신의 마음과 뜨거운 입맞춤을 할 수 있다면 마치 잠자는 공주가 깨어나듯 암흑에서 밝은 빛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이 이뤄질 겁니다. 당신에게 가장 특별한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리고 자신만이 가장 정확하고 책임 있는 답을 줄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시를 하나 들려 드릴게요. 다 읽은 후에는 잠시 눈을 감아 보세요. 괴로운 사람아, 괴로운 사람아, 어쩌라 물결 속에서도 가슴속 깊이 돌돌 샘물이 흘러 이 밤을 더불어 말할 리 없도다. 거리에 소음과 노래 부를 수 없도다. 그신 듯이 냇가에 앉았으니 사랑과 일을 거리에 맡기고 가만히 가만히 바다로 가자. 바다로 가자. 산골물 윤동주. 돌돌 샘물 소리가 들리시나요? 이 시를 여러 번 읽어도 돌돌은커녕 정막만을 경험하게 된다면 정말 졸졸졸 시냇물이 흐르는 곳이나 철썩철썩 파도 치는 소리가 울리는 바다로 가야 합니다. 가만히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요. 문제는 밖이 아니라 대개 내 안, 내 마음 바닷속에 있거든요. 답답한 현실 조건만 들여다보지 말고 고독하더라도 자신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래야 당신을 정말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여유도 없고 시간도 없다면 하다못해 물레방아 돌아가는 소리라도 들으면서 가슴속 깊이 흐르는 샘물과 만나도록 하세요. 희미하지만 전에는 들리지 않던 어떤 마음의 물소리가 들려오면 그 흐름을 따라가세요. 두렵거나 불안하더라도 바로 돌아서면 안 됩니다. 주변이 온통 지뢰밭같이 느껴질 때일수록 섣불리 도망치지 마세요. 그러다가는 인생의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거나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요. 더욱 신중해지되 막 듣게 된 마음의 작은 물소리를 놓치지 말고 꼭 붙들어 매세요. 그것만이 답으로 향하는 유일한 끈이자 길입니다. 저만 잘해주는 관계 때문에 지쳤습니다. 항상 제가 먼저 연락합니다. 항상 제가 먼저 만나자고 해요. 매년 생일 선물도 저만 챙겨요. 이제는 좀 지치는 것 같아요. 균형이란 건 자전거를 탈 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필요하지요. 지나치게 한쪽으로 기울어진 인간관계는 당연히 힘이 드는 법입니다. 저는 비혼입니다. 친구가 결혼할 때 축의금에 집들이 선물에 아이 돌잔치 선물까지 챙겼어요. 오랜 친구라 행사가 있을 때마다 나름 성의껏 챙겨줬는데 이제는 점점 힘이 드네요. 저는 비혼이라 받을 일이 없는데 친구는 제 선물을 당연하게만 여기네요. 언제나 나만 이란 말머리가 고개를 들이밀고 있나요? 그렇다면 이것은 이제 남 말고 나도 좀 돌봐줘 라고 마음을 놓고 하는 내면의 목소리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유치한 생각을 하냐며 도리어 자신을 나무라지 말고요. 우리는 누구나 이기적이고 유아적인 부분을 간직한 채 살아갑니다. 어른이 된다는 건 완벽한 성숙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나이는 먹었지만 내적으로 연약하고 자기 중심적인 부분이 남아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전히 자기 돌봄과 성찰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되 현실에 맞게 잘 대처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완전 무결한 신적인 존재가 아니니까 말이지요. 그렇다면 늘 나만 잘해주는 것 같아 하는 이 마음 또한 잘 보듬어줘야 하지 않을까요? 여기에는 생각보다 많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일단은 그동안 당신이 오래된 친구에게 그야말로 지극정성을 다했다는 뜻이겠지요. 그리고 친구를 위하는 당신의 마음이 물질적인 것 그 이상으로 세월의 양만큼 차곡차곡 쌓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당신에게 서운한 마음이 생겼다면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른바 망한 투자를 의미하는 걸까요? 처음부터 당신 또한 뭘 바라고 한 것이기에 돌아오는 보상이 너무나 적은 데서 생겨나는 손해보는 심정 비슷한 걸까요? 아니면 그전까지는 순수하고 기쁜 마음에서 우러나온 선물인 줄 알았는데 이제야 당신의 이기적인 마음이 본색을 드러낸 걸까요? 비즈니스 관계처럼 수지타산이 안 맞을 때 나타나는 마음의 브레이크인 걸까요? 어쩌면 이런 질문들 하나하나가 당신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을 수 있습니다. 속에서 아니야, 그런 건 아니라고 하는 반발이 터져나왔다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누구보다 스스로가 잘 알 겁니다. 상대방과의 관계를 맺을 때 자신이 계산을 잘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하나하나 세세하게 따지면서 주고받기를 해왔던 사람인지 아닌지 말이에요. 만일 계산과 따짐이 정확하고 사람 관계에서도 이득을 먼저 생각했다면 이런 고민 따위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인간관계에서 장사속과는 거리가 멀었던 당신이 어쩌다 주기만 하고 나는 받는 게 없네 라며 손익을 셈해보는 지경에 이르렀을까요? 우선 명확히 해두어야 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1. 인간은 누구나 이기적인 속성이 있다는 사실과 실제로 그 속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이득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느냐의 문제는 전적으로 다른 것이다. 타인을 사람이 아닌 자기 욕망을 해소하기 위한 도구이자 물질로 보는 비인격적, 비인간적 속성은 이기심과 구별되어야 한다. 2. 타인과의 관계는 이기심, 그 이상의 목적들로 이루어진다. 3. 인간은 사랑과 나눔 그 자체를 바라는 존재다. 당신의 친구가 말 그대로 고의를 갖고 당신을 도구로 취급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주고받음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한쪽 저울만 오랫동안 기울어진 탓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울이 비거더 고장이 난 것인지도 모르지요. 또 다른 가능성도 있습니다. 친구는 처음부터 당신을 진정한 친구로 여겨왔고 그 사실이 변한 적이 없는 경우입니다. 속된 말로 친구가 당신을 이용해 먹은 게 아니라면 그렇다면 당신의 서운함은 주고받음의 불균형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말이에요. 당신과 친구 사이에 달라진 환경, 달라진 조건 등에서 비롯된 문제는 아닐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친구에게는 있는데 나에게는 없는 것, 그런 둘 사이의 간극 자체가 당신의 결핍감을 자극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비어있는 부분이 친구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건드려질 수 있다는 뜻이지요. 그렇다면 문제는 관계가 아니라 당신 자신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에게 부족한 것은 없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찾아야 합니다. 그동안 비교적 잘 살아왔다 하더라도 현재 삶에서 필요한 것들인데 놓치고 있었던 것은 없는지, 특히 내적 필요에 초점을 맞춰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보다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대상에 대한 갈망은 없는지도 찬찬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겐 누구나 나만의 패밀리를 갖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즉 진정한 내 편 혹은 특별한 최측근을 만들고 싶다는 갈망이 달라진 친구의 상황을 통해 불거져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잊지 마세요.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는 결국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에게 충실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지나친 기대도 실망도 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럴 일이 없어요. 관심이 나와 상대방의 관계가 아니라 내 내면으로 향해 있으니까요. 잠시 친구에 대한 서운함은 걷어내고 당신 자신의 내적 필요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필요하다면 친구와 연락이나 만남을 잠시 미뤄두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고독은 자기 자신에게 더 집중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외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아니라 의미 있고 심지어 즐거울 수도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다 보면 여전히 나눠주기를 즐겨하고 아무 계산 없이 상대의 행복을 바라던 당신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 분명히요. 다른 사람들이 교회의 축복을 느끼는 방식으로
나는 고독을 느낀다. 고독은 내게 있어 은혜의 불빛이다. 나는 내 방문을 닫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자비를 베풀고 있음을 느낀다. 고독의 축복, 페터 회. 친구가 없어요. 너무 외롭습니다. 친구가 없어 외로워요. 다른 사람들도 저와 같은 고민을 하나요? 동창회 모임도 종종 나간다고 합니다. 취미 동호회도 자주 기웃거리고 있다고 하고요. 노력은 하는데 그럼에도 주위에 진짜 친구라 할 만한 사람은 없는 것 같다 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꼭 덧붙이는 질문이 있어요. 저에게 문제가 있는 걸까요? 저만 친구가 없는 것 같아 좀 힘드네요. 조금 오래된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가수 신영원 씨가 부른 개똥벌레인데요. 워낙 유명해서 처음 시작하는 부분은 모두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무리 우겨봐도 어쩔 수 없네. 저기 개똥 무덤이 내 집인걸. 가슴을 내밀어도 친구가 없네. 노래하던 새들도 멀리 날아가네. 이 절은 가사가 더 슬픕니다. 마음을 다 주어도 친구가 없네. 사랑하고 싶지만 모두 떠나가네. 가사도 그렇고 곡조도 그렇고 처량함이 물씬한 노래입니다. 문득 개똥벌레가 도대체 어떤 벌레인지 궁금해졌습니다. 놀랍게도 반딧불을 내는 반딧불이에 또 다른 이름이라는 걸 안 순간 의아해졌습니다. 왜 개똥에 초점을 맞춰 이름을 지었을까 싶은 거지요. 반딧불이는 밤이 되면 어두컴컴한 풀숲에서 반짝반짝 빛을 내어 어린아이들은 물론이고 어른들의 호기심까지 불러일으키는 신비로운 곤충입니다. 그래서인지 여럿이 등장하기도 해요. 저만이 어둠을 꿰매는 양 꽁무니에 등불을 켜 달고 다닌다. 개똥벌레 윤공강. 꽁무니에 등불을 달고 다닌다니 상상만 해도 귀엽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무언가 생각에 잠기게 합니다. 반딧불이는 동물들의 똥무덤 주변에 많이 있다고 해서 개똥벌레라는 별명이 붙었다고 해요. 고유의 반짝이는 불보다는 일종의 주변 환경이라 할 수 있는 개똥이 이름에 붙게 된 거지요. 당신이 친구가 없다고 느낄 때 친구가 없는 상황 그 자체는 당신에게 벌어진 사건이자 환경입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오늘 밤은 울다 잠이 드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고 나면 속은 좀 시원해질지 모르겠지만 마음은 착잡함을 완전히 떨쳐내지 못할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방점을 찍느냐에 따라 큰 영향을 받습니다. 기분이 달라지고 밤에 잠이 잘 오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시 생각해 보자고요. 친구가 없다는 느낌은 결국 나만 홀로 있다는 것이고 이는 동료가 없다는 자각인 셈인데요. 우리가 혼자가 되거나 소수그룹에 속하는 게 잘못 혹은 문제일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나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교류할 만한 대상이 없다는 것은 나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말 그대로 나와 유사한 종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반딧불이는 현재 천연기념물이 되었습니다. 그 원인 중 하나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청정지역이라서라는데요. 이와 비슷하게 지금 당신의 주변은
당신이 어울릴 만한 무리가 정말 없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선 당신이 즐겁게 살 만한 환경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뜻일 수도 있고요. 정말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어디 가나 벽이고 무인도이고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누가 괜찮니? 라고 말을 걸어도 금세 울음이 터질 것 같은 노엽고 외로운 때가 있을 겁니다. 내 신발 옆에 벗어놓았던 작은 신발들, 내 편지 봉투에 적은 수신인들의 이름, 내 귀에다 대고 속삭이던 말소리들은 지금 모두 다 어디 있는가? 아니, 정말 그런 것들이 있기라도 했었던가? 그런 때에는 연필 한 자루를 잘 깎아 글을 씁니다. 사소한 것들에 대하여, 어제보다 조금 더 자란 손톱에 대하여, 문득 발견한 묵은 흉터에 대하여, 떨어진 단추에 대하여, 빗방울에 대하여, 정말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어디 가나 벽이고 무인도이고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정말 그럴 때가 이 어령. 물론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해도 금세 울음이 터질 것 같은 노엽고 외로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이 원하는 친구가 없다는 이유로 좌절에 빠지다 못해 자기 비하에서 허우적대다가 멸종하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 나에게 어울리는 나의 무리를 찾는데 조금 더 초점을 맞춰 볼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주변에서 서성거리며 헤매는 걸 멈추세요. 스스로 도약하는 데 에너지를 쓰는 것이 훨씬 유용할 거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본질, 즉 등불을 켜는 것을 멈추지 말고 나에게 맞는 무리를 찾을 때까지 조금 더 인내심을 가져보자는 거지요. 예령 시인처럼 연필 한 자루를 잘 깎아 글을 쓰는 것도 좋겠습니다. 남들과 환경을 탓하는 대신 사소하지만 소중한 것들에 내 내면에 집중해 보세요. 물론 주변의 환경을 바꾸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겠지요. 그러다 보면 당신의 반짝반짝한 빛을 보고 어디에선가 나의 동료가 먼저 뚝뚝 노크를 할지도 모릅니다. 야, 왜 거기에 혼자 있었어? 하면서요. 지금은 긴가민가 하시겠지만 정말 그럴 때가 올 겁니다. 필요할 때만 나를 찾는 사람들이 괘씸해요. 평소 교류가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다가와 곰살맞게 굴어 저를 당황시키더니 필요한 걸 얻어간 뒤에는 연락두절입니다. 그 다음에 우연히 만났을 때 제가 반갑게 아는 척을 하니 냉랭하네요.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을까요? 도대체 이런 얌체들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당신에게 세상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뉩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이해가 되는 사람과 생각하면 할수록 이해는커녕 화가 나는 사람들 말입니다. 당신에게 피로만을 쫓는 사람은 두 번째에 속할 겁니다. 보자 하니까 너무하네. 참아주는데도 한계가 있지. 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순간 우리는 평화주의자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얌체짓을 당하는 순간마다 딱 부러지는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참게 된 것은 아마도 당신을 괴롭히는 다음과 같은 목소리들 때문이었을 겁니다. 쟤도 사정이 있었겠지. 그렇다고 앞으로 무시하고 똑같이 굴면 너무한 거 아닐까. 기분이 나빠도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되지.
이런 목소리는 당신의 선한 마음과 품위 유지 노력을 들쑤시며 당신을 꽤나 힘들게 했을 겁니다. 이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어요. 사람은 결국 유유상종이라고 자신과 결이 맞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게 마련이라는 사실이려. 당신과 결이 맞지 않는 사람인데 이해하기 위해 애쓸 필요가 있을까요? 저 사람은 그래도 겉으로는 친근하게 구는데 나만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모른 척해도 되는 걸까? 그럼에도 마지막까지 이런 목소리가 당신의 인간적인 면을 공격한다면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필요할 때만 나를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이에나라고 말이지요. 자기 욕심과 필요에 따라 호시탐탐 덤벼드는 하이에나를 무시하거나 피해버리지 않으면 다른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틈을 내어주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동안 어쩔 수 없이 저들이 필요한 것들을 내어주면서 관계를 맺어왔다면 당신의 갑작스러운 무시 반응은 여러 가지 반발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궁극적으로 반사적인 대응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반응의 강도를 줄여가야 합니다. 하이에나들로 판명이 났다면 내 삶의 영역에 끼어들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를 위해선 무시의 전략이 최선의 방책이란 점도 스스로 명확히 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앞으로는 먼저 가서 아는 척하는 일은 없어야겠지요. 하이에나 같은 자들을 정말 모른 척하다가 혹여라도 고립되거나 비난을 받으면 어쩌지 하는 막연한 불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타인을 존중하는 것만큼 나 자신을 보호하고 나의 인격이 타의에 의해 훼손되지 않도록 힘쓰는 것이 중요함을 잊지 마세요. 인류를 향한 존중은 자기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잠시 당신의 주의가 한산해지더라도 아무 걱정하지 말고 당신의 인격과 소중한 자원을 훔쳐가는 사람들은 무시하고 올곧게 나아가세요. 진정한 품격을 위해서. 따 한 줄기만 올려 뻗어간다. 언뜻언뜻 그림자로 내비쳐진 속내야 웅성대도 잠시 주춤 휘어지고 멈추더라도 결국은 한 길로 나의 길을 간다. 독야청청 손진원. 마음이 담긴 길을 걸어라. 모든 길은 단지 수많은 길 중 하나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그대가 걷고 있는 그 길이 단지 하나의 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그대가 걷고 있는 그 길을 자세히 살펴보라. 필요하다면 몇 번이고 살펴봐야 한다. 만일 그 길에 그대의 마음이 담겨 있다면 그 길은 좋은 길이고 만일 그 길에 그대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다면 그대는 기꺼이 그 길을 떠나야 하리라.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은 길을 버리는 것은 그대 자신에게나 타인에게나 결코 무례한 일이 아니니까. 돈 후안. 지금부터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누가 답을 좀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갑갑한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시작할 수도 없고 끝낼 수도 없는 그런 어떤 곳에 갇힌 느낌이에요. 누군가 답을 좀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사주도 보러 가고 타로도 보러 가지만
속 시원한 답 같은 건 어디에도 없네요. 살다 보면 오도 가도 못하는 심정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진퇴양난의 상황이죠. 뭘 어쩌기엔 너무 멀리 온 기분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상황,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사실 해답 하나만 알면 됩니다. 회사가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은데 여기서 나가면 솔직히 갈 곳이 없습니다. 라는 고민이라면 퇴사해서 새 길을 찾으세요. 또는 지금 회사에 남는 것이 최선입니다. 하는 식의 답을 줄 해결사만 있어도 모든 상황은 한순간에 정리될 테지요. 하지만 그 대답 한 줄을 찾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복잡해진 머릿속을 리셋하고자 술을 찾기도 하고 그냥 지금은 이럴 때라 생각하자라며 애써 다른 시도는 하지 않은 채 멍해지기를 자처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좀 버텨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것마저 쉽진 않지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솟구쳐 올라오는 조급함은 이런 구호들마저 무용지물로 만들곤 합니다. 타로를 잘 보는 사람이 있다는 말에 귀가 솔깃하고 오늘의 운세를 자꾸 뒤적거리게 되는 것도 난감하고 무기력해질 때 이를 이겨내고자 하는 반사적인 행동입니다. 안타깝지만 궁극적인 해결은 결국 저마다의 몫으로 남습니다. 운이 좋아서 해결사라 여기는 대상을 알고 있다면 그게 무엇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지 당장이라도 찾아 나서면 되겠지요. 그러나 그런 해결사조차도 비슷한 상황에 뭉뚱그려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답변만 줄 뿐 오롯이 나 하나만을 위한 해답을 주기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자신의 문제에 완벽한 답을 줄 수 있는 해결사는 자기 외부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어떤 존재가 답을 건네준다 하더라도 그것이 맞다 아니다라는 최종 결정을 하는 주체는 또다시 당신 자신이기 때문이지요. 땅 위엔 크고 작은 길 여럿 있지만 목표하는 곳은 모두 같다. 가까이나 멀리 갈 수 있고 둘이나 셋이 갈 수도 있지만 마지막 한 걸음은 자기 혼자서 가야만 한다. 아무리 싫은 일이라도 혼자서 하는 일보다 더 나은 지혜도 능력도 없기 때문에 혼자 가는 길 헤르만 헤세. 그렇습니다. 마지막 한 걸음은 자기 혼자서 가야만 합니다. 왜냐고요? 결국은 내가 살아내야 할 내 인생이니까요. 목표로 정한 곳이 행복이라면 누구 대신 데려다 줄 수 없습니다. 내 발로 뚜벅뚜벅 가야 합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일에서 어떤 의미도 찾을 수 없고 앞을 내다봐도 뾰족한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 때 과거는 과거대로 현재의 나를 괴롭히고 있을 때야말로 자기 자신과 더욱 가까워져야 할 때임을 기억하세요. 만일 당신 스스로가 당신의 마음과 뜨거운 입맞춤을 할 수 있다면 마치 잠자는 공주가 깨어나듯 암흑에서 밝은 빛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이 이뤄질 겁니다. 당신에게 가장 특별한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리고 자신만이 가장 정확하고 책임 있는 답을 줄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시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다 읽은 후에는 잠시 눈을 감아 보세요. 괴로운 사람아, 괴로운 사람아,
어쩌라 물결 속에서도 가슴속 깊이 돌돌 샘물이 흘러 이 밤을 더불어 말할 리 없도다. 거리에 소음과 노래 부를 수 없도다. 그신 듯이 냇가에 앉았으니 사랑과 일을 거리에 맡기고 가만히 가만히 바다로 가자. 바다로 가자. 산골물 윤동주. 돌돌 샘물 소리가 들리시나요? 이 시를 여러 번 읽어도 돌돌은커녕 정막만을 경험하게 된다면 정말 졸졸졸 시냇물이 흐르는 곳이나 철썩철썩 파도 치는 소리가 울리는 바다로 가야 합니다. 가만히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요. 문제는 밖이 아니라 대개 내 안, 내 마음 바닷속에 있거든요. 답답한 현실 조건만 들여다보지 말고 고독하더라도 자신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래야 당신을 정말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여유도 없고 시간도 없다면 하다못해 물레방아 돌아가는 소리라도 들으면서 가슴속 깊이 흐르는 샘물과 만나도록 하세요. 희미하지만 전에는 들리지 않던 어떤 마음의 물소리가 들려오면 그 흐름을 따라가세요. 두렵거나 불안하더라도 바로 돌아서면 안 됩니다. 주변이 온통 지뢰밭같이 느껴질 때일수록 섣불리 도망치지 마세요. 그러다가는 인생의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거나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요. 더욱 신중해지되 막 듣게 된 마음의 작은 물소리를 놓치지 말고 꼭 붙들어 매세요. 그것만이 답으로 향하는 유일한 끈이자 길입니다. 저만 잘해주는 관계 때문에 지쳤습니다. 항상 제가 먼저 연락합니다. 항상 제가 먼저 만나자고 해요. 매년 생일 선물도 저만 챙겨요. 이제는 좀 지치는 것 같아요. 균형이란 건 자전거를 탈 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필요하지요. 지나치게 한쪽으로 기울어진 인간관계는 당연히 힘이 드는 법입니다. 저는 비혼입니다. 친구가 결혼할 때 축의금에 집들이 선물에 아이 돌잔치 선물까지 챙겼어요. 오랜 친구라 행사가 있을 때마다 나름 성의껏 챙겨줬는데 이제는 점점 힘이 드네요. 저는 비혼이라 받을 일이 없는데 친구는 제 선물을 당연하게만 여기네요. 언제나 나만 이란 말머리가 고개를 들이밀고 있나요? 그렇다면 이것은 이제 남 말고 나도 좀 돌봐줘 라고 마음을 놓고 하는 내면의 목소리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유치한 생각을 하냐며 도리어 자신을 나무라지 말고요. 우리는 누구나 이기적이고 유아적인 부분을 간직한 채 살아갑니다. 어른이 된다는 건 완벽한 성숙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나이는 먹었지만 내적으로 연약하고 자기 중심적인 부분이 남아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전히 자기 돌봄과 성찰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되 현실에 맞게 잘 대처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완전 무결한 신적인 존재가 아니니까 말이지요. 그렇다면 늘 나만 잘해주는 것 같아 하는 이 마음 또한 잘 보듬어줘야 하지 않을까요? 여기에는 생각보다 많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일단은 그동안 당신이 오래된 친구에게 그야말로 지극정성을 다했다는 뜻이겠지요. 그리고 친구를 위하는 당신의 마음이 물질적인 것 그 이상으로
세월의 양만큼 차곡차곡 쌓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당신에게 서운한 마음이 생겼다면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른바 망한 투자를 의미하는 걸까요? 처음부터 당신 또한 뭘 바라고 한 것이기에 돌아오는 보상이 너무나 적은 데서 생겨나는 손해보는 심정 비슷한 걸까요? 아니면 그전까지는 순수하고 기쁜 마음에서 우러나온 선물인 줄 알았는데 이제야 당신의 이기적인 마음이 본색을 드러낸 걸까요? 비즈니스 관계처럼 수지타산이 안 맞을 때 나타나는 마음의 브레이크인 걸까요? 어쩌면 이런 질문들 하나하나가 당신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을 수 있습니다. 속에서 아니야, 그런 건 아니라고 하는 반발이 터져나왔다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누구보다 스스로가 잘 알 겁니다. 상대방과의 관계를 맺을 때 자신이 계산을 잘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하나하나 세세하게 따지면서 주고받기를 해왔던 사람인지 아닌지 말이에요. 만일 계산과 따짐이 정확하고 사람 관계에서도 이득을 먼저 생각했다면 이런 고민 따위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인간관계에서 장사 속과는 거리가 멀었던 당신이 어쩌다 주기만 하고 나는 받는 게 없네 라며 손익을 셈해보는 지경에 이르렀을까요? 우선 명확히 해두어야 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1. 인간은 누구나 이기적인 속성이 있다는 사실과 실제로 그 속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이득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느냐의 문제는 전적으로 다른 것이다. 타인을 사람이 아닌 자기 욕망을 해소하기 위한 도구이자 물질로 보는 비인격적, 비인간적 속성은 이기심과 구별되어야 한다. 2. 타인과의 관계는 이기심, 그 이상의 목적들로 이루어진다. 3. 인간은 사랑과 나눔 그 자체를 바라는 존재다. 당신의 친구가 말 그대로 고의를 갖고 당신을 도구로 취급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주고받음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한쪽 저울만 오랫동안 기울어진 탓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울이 비거더 고장이 난 것인지도 모르지요. 또 다른 가능성도 있습니다. 친구는 처음부터 당신을 진정한 친구로 여겨왔고 그 사실이 변한 적이 없는 경우입니다. 속된 말로 친구가 당신을 이용해 먹은 게 아니라면 그렇다면 당신의 서운함은 주고받음의 불균형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말이에요. 당신과 친구 사이에 달라진 환경, 달라진 조건 등에서 비롯된 문제는 아닐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친구에게는 있는데 나에게는 없는 것, 그런 둘 사이의 간극 자체가 당신의 결핍감을 자극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비어있는 부분이 친구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건드려질 수 있다는 뜻이지요. 그렇다면 문제는 관계가 아니라 당신 자신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에게 부족한 것은 없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찾아야 합니다. 그동안 비교적 잘 살아왔다 하더라도 현재 삶에서 필요한 것들인데 놓치고 있었던 것은 없는지, 특히 내적 필요에 초점을 맞춰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보다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대상에 대한 갈망은 없는지도 찬찬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겐 누구나 나만의 패밀리를 갖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즉 진정한 내 편 혹은 특별한 최측근을 만들고 싶다는 갈망이 달라진 친구의 상황을 통해 불거져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잊지 마세요.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는 결국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에게 충실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지나친 기대도 실망도 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럴 일이 없어요. 관심이 나와 상대방의 관계가 아니라 내 내면으로 향해 있으니까요. 잠시 친구에 대한 서운함은 걷어내고 당신 자신의 내적 필요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필요하다면 친구와 연락이나 만남을 잠시 미뤄두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고독은 자기 자신에게 더 집중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외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아니라 의미 있고 심지어 즐거울 수도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다 보면 여전히 나눠주기를 즐겨하고 아무 계산 없이 상대의 행복을 바라던 당신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 분명히요. 다른 사람들이 교회의 축복을 느끼는 방식으로 나는 고독을 느낀다. 고독은 내게 있어 은혜의 불빛이다. 나는 내 방문을 닫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자비를 베풀고 있음을 느낀다. 고독의 축복, 페터회. 친구가 없어요. 너무 외롭습니다. 친구가 없어 외로워요. 다른 사람들도 저와 같은 고민을 하나요? 동창회 모임도 종종 나간다고 합니다. 짐이 동호회도 자주 기웃거리고 있다고 하고요. 노력은 하는데 그럼에도 주위에 진짜 친구라 할 만한 사람은 없는 것 같다 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꼭 덧붙이는 질문이 있어요. 저에게 문제가 있는 걸까요? 저만 친구가 없는 것 같아 좀 힘드네요. 조금 오래된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가수 신영원 씨가 부른 개똥벌레인데요. 워낙 유명해서 처음 시작하는 부분은 모두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무리 우겨봐도 어쩔 수 없네. 저기 개똥 무덤이 내 집인걸. 가슴을 내밀어도 친구가 없네. 노래하던 새들도 멀리 날아가네. 이 절은 가사가 더 슬픕니다. 마음을 다 주어도 친구가 없네. 사랑하고 싶지만 모두 떠나가네. 가사도 그렇고 곡조도 그렇고 처량함이 물씬한 노래입니다. 문득 개똥벌레가 도대체 어떤 벌레인지 궁금해졌습니다. 놀랍게도 반딧불을 내는 반딧불이에 또 다른 이름이라는 걸 안 순간 의아해졌습니다. 왜 개똥에 초점을 맞춰 이름을 지었을까 싶은 거지요. 반딧불이는 밤이 되면 어두컴컴한 풀숲에서 반짝반짝 빛을 내어 어린아이들은 물론이고 어른들의 호기심까지 불러일으키는 신비로운 곤충입니다. 그래서인지 여럿이 등장하기도 해요. 저만이 어둠을 꿰매는 양 꽁무니에 등불을 켜 달고 다닌다. 개똥벌레 윤공강. 꽁무니에 등불을 달고 다닌다니 상상만 해도 귀엽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무언가 생각에 잠기게 합니다. 반딧불이는 동물들의 똥무덤 주변에 많이 있다고 해서 개똥벌레라는 별명이 붙었다고 해요. 고유의 반짝이는 불보다는 일종의 주변 환경이라 할 수 있는 개똥이 이름에 붙게 된 거지요. 당신이 친구가 없다고 느낄 때 친구가 없는 상황 그 자체는 당신에게 벌어진 사건이자 환경입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오늘 밤은 울다 잠이 드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고 나면 속은 좀 시원해질지 모르겠지만 마음은 착잡함을 완전히 떨쳐내지 못할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방점을 찍느냐에 따라 큰 영향을 받습니다. 기분이 달라지고 밤에 잠이 잘 오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시 생각해 보자고요. 친구가 없다는 느낌은 결국 나만 홀로 있다는 것이고 이는 동료가 없다는 자각인 셈인데요. 우리가 혼자가 되거나 소수그룹에 속하는 게 잘못 혹은 문제일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나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교류할 만한 대상이 없다는 것은 나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말 그대로 나와 유사한 종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반딧불이는 현재 천연기념물이 되었습니다. 그 원인 중 하나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청정지역이라서라는데요. 이와 비슷하게 지금 당신의 주변은 당신이 어울릴 만한 무리가 정말 없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선 당신이 즐겁게 살 만한 환경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뜻일 수도 있고요. 정말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어디 가나 벽이고 무인도이고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누가 괜찮니? 라고 말을 걸어도 금세 울음이 터질 것 같은 노엽고 외로운 때가 있을 겁니다. 내 신발 옆에 벗어놓았던 작은 신발들, 내 편지 봉투에 적은 수신인들의 이름, 내 귀에다 대고 속삭이던 말소리들은 지금 모두 다 어디 있는가? 아니 정말 그런 것들이 있기라도 했었던가? 그런 때에는 연필 한 자루를 잘 깎아 글을 씁니다. 사소한 것들에 대하여, 어제보다 조금 더 자란 손톱에 대하여, 문득 발견한 묵은 흉터에 대하여, 떨어진 단추에 대하여, 빗방울에 대하여 정말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어디 가나 벽이고 무인도이고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정말 그럴 때가 이 어령. 물론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해도 금세 울음이 터질 것 같은 노엽고 외로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이 원하는 친구가 없다는 이유로 좌절에 빠지다 못해 자기 비하에서 허우적대다가 멸종하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 나에게 어울리는 나의 무리를 찾는데 조금 더 초점을 맞춰 볼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주변에서 서성거리며 헤매는 걸 멈추세요. 스스로 도약하는 데 에너지를 쓰는 것이 훨씬 유용할 거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본질, 즉 등불을 켜는 것을 멈추지 말고 나에게 맞는 무리를 찾을 때까지 조금 더 인내심을 가져보자는 거지요. 예령 시인처럼 연필 한 자루를 잘 깎아 글을 쓰는 것도 좋겠습니다. 남들과 환경을 탓하는 대신 사소하지만 소중한 것들에 내 내면에 집중해 보세요. 물론 주변의 환경을 바꾸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겠지요. 그러다 보면 당신의 반짝반짝한 빛을 보고 어디에선가 나의 동료가 먼저 뚝뚝 노크를 할지도 모릅니다. 야, 왜 거기에 혼자 있었어? 하면서요. 지금은 긴가민가 하시겠지만 정말 그럴 때가 올 겁니다. 필요할 때만 나를 찾는 사람들이 괘씸해요. 평소 교류가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다가와 곰살맞게 굴어 저를 당황시키더니 필요한 걸 얻어간 뒤에는
연락2절입니다. 그 다음에 우연히 만났을 때 제가 반갑게 아는 척을 하니 냉랭하네요.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을까요? 도대체 이런 얌체들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당신에게 세상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뉩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이해가 되는 사람과 생각하면 할수록 이해는커녕 화가 나는 사람들 말입니다. 당신에게 피로만을 쫓는 사람은 두 번째에 속할 겁니다. 보자 하니까 너무하네. 참아주는데도 한계가 있지. 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순간 우리는 평화주의자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얌체짓을 당하는 순간마다 딱 부러지는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참게 된 것은 아마도 당신을 괴롭히는 다음과 같은 목소리들 때문이었을 겁니다. 쟤도 사정이 있었겠지. 그렇다고 앞으로 무시하고 똑같이 굴면 너무한 거 아닐까. 기분이 나빠도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되지. 이런 목소리는 당신의 선한 마음과 품위 유지 노력을 들쑤시며 당신을 꽤나 힘들게 했을 겁니다. 이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어요. 사람은 결국 유유상종이라고 자신과 결이 맞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게 마련이라는 사실이려. 당신과 결이 맞지 않는 사람인데 이해하기 위해 애쓸 필요가 있을까요? 저 사람은 그래도 겉으로는 친근하게 구는데 나만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모른 척해도 되는 걸까? 그럼에도 마지막까지 이런 목소리가 당신의 인간적인 면을 공격한다면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필요할 때만 나를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이에나라고 말이지요. 자기 욕심과 필요에 따라 호시탐탐 덤벼드는 하이에나를 무시하거나 피해버리지 않으면 다른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틈을 내어주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동안 어쩔 수 없이 저들이 필요한 것들을 내어주면서 관계를 맺어왔다면 당신의 갑작스러운 무시 반응은 여러 가지 반발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궁극적으로 반사적인 대응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반응의 강도를 줄여가야 합니다. 하이에나들로 판명이 났다면 내 삶의 영역에 끼어들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를 위해선 무시의 전략이 최선의 방책이란 점도 스스로 명확히 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앞으로는 먼저 가서 아는 척하는 일은 없어야겠지요. 하이에나 같은 자들을 정말 모른 척하다가 혹여라도 고립되거나 비난을 받으면 어쩌지 하는 막연한 불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타인을 존중하는 것만큼 나 자신을 보호하고 나의 인격이 타의에 의해 훼손되지 않도록 힘쓰는 것이 중요함을 잊지 마세요. 인류를 향한 존중은 자기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잠시 당신의 주의가 한산해지더라도 아무 걱정하지 말고 당신의 인격과 소중한 자원을 훔쳐가는 사람들은 무시하고 올곧게 나아가세요. 진정한 품격을 위해서. 딱 한 줄기만 올려 뻗어간다. 언뜻 그림자로 내비쳐진 속내야 웅성대도 잠시 주춤 휘어지고 멈추더라도 결국은 한 길로 나의 길을 간다. 독야청청 손진원. 마음이 담긴 길을 걸어라. 모든 길은 단지 수많은 길 중 하나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그대가 걷고 있는 그 길이 단지 하나의 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그대가 걷고 있는 그 길을 자세히 살펴보라.
필요하다면 몇 번이고 살펴봐야 한다. 만일 그 길에 그대의 마음이 담겨 있다면 그 길은 좋은 길이고, 만일 그 길에 그대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다면 그대는 기꺼이 그 길을 떠나야 하리라.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은 길을 버리는 것은 그대 자신에게나 타인에게나 결코 무례한 일이 아니니까. 돈 후안.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전하고 포근한 시간 되세요. 사랑합니다.